자, 계속 이어서 정리분기한 거. 정리기입란에 얘를 이제 옮긴다고 그랬잖아. 정산표에. 그지? 정산표 첫 번째 과정은 잔액시산표에 잔액을 이제 옮겨 적고 수정전시산표상에다 잔액을 옮겨주고 정리기입란 하나씩 옮겨줘. 자, 1번에 임차료라는 애가 나타났어요. 여기 임차료라는 애가 없지. 그래서 여기다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임차료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자, 임차료 정리기입란의 차변에 얼마가 적혀지냐면 5,000원이 적혀지는 것이야. 자, 그리고 1번 이렇게 번호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1번의 결산정의사항이다 이렇게 넣으라고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미지급 임차료 대변에 넣어야지. 미지급 임차료 5,000원. 자, 여기도 번호를 1번을 넣어주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모품 B 소모품이 있어요. 자, 소모품 B는 없으니까 여기 소모품 B라고 만듭니다. 자, 얼마냐면 40000 몇 번의 결산정리사항이냐면 2번의 결산정리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은 뭐야? 소모품이지. 여기 소모품 있잖아. 여기 대변에다가 40000 집어넣고요. 몇 번의 결산정리사항이야? 2번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소모품 감도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산정리사항 감가상각 B 여기 없으니까 감가상각 B 해서 3,000원이라고 그랬잖아. 문제에서 3,000원이지? 3,000원. 문제에서 3,000원 맞았어. 그러네. 3,000원 맞네. 자, 감가상각비 3,000원. 그리고 3번짜리야. 세 번째 거. 다음에 감가상각 비품 감상 누계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쓴다고 그랬잖아. 비품 감가상각. 자, 여기 글씨 크기 작게 해서 한 칸으로 이렇게 집어넣도록 해볼게. 자, 여러분은 작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비품 감가상각 누계 3,000원. 그리고 3번에 정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있어요. 이자 비용 이렇게 해서 이자 비용이 얼마냐면 10,000원. 안테오에게 빌린 그 200만원 차입금 그거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한 거 했던 거 있지? 자, 그 부분이 이제 이자 비용으로 인식이 돼야 이 기업의 경영 성과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야. 자, 이자 비용인데 미지급 이자인 것이야. 자, 여기 칸을 하나만 더 만들어주자. 왜 하나를 더 만들어줬을까? 이따가 여기 뭐 들어갈 자리 만들고 있는 거야. 당기순이익 들어갈 자리 만들고 있는 거야. 자, 이자 비용이고 미지급 이자, 미지급 이자가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야? 4번. 같이. 자, 그러면 요 합계 금액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다 내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요 합계 금액 5,000 요거 정리분기한 거 합계 금액도 이렇게 일단 내보는 것이야. 그래서 합계가 딱 맞아 떨어져 58,000원인 모양이야. 그러면 오른쪽도 이렇게 전부 다 합계를 내보면 4개 전자계산기로 합계를 내보면 아이고 이렇게 내보면
그러면 58,000원으로 이제 여기까지도 맞아 떨어졌다라고 이제 책임을 질 수가 있어. 자, 여기 지금 합계는 사실은 이렇게 두 줄을 미리 그어 놓으면 안 되고 다 맞춘 다음에 긋는 것이야. 자, 이렇게 가자. 이따가 다시 맞추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선 없음 상태에서 이따가 다 하고 맞죠. 이렇게 58,000원. 자, 지금은 여기까지 맞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 자, 한 번에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까지 되면 이제 이 다음은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 이렇게 그 계정을 잘 보고 계정되고 요 줄이 삐뚤어져서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자를 잘 대고. 자, 여러분 이제 준비물이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돼. 20cm 미만. 10에서 20cm 사이 10cm짜리는 너무 짧고 한 15, 20cm짜리 30cm는 너무 길고 적당한 그 크기 있어요. 그런 자를 하나 사고요. 지우개, 연필 요 가져오는 겁니다. 전자계산기 당연하고 시험 볼 때. 그래서 시험시 준비물 자, 지우개, 뭐 연필 혹은 샤프 이렇게 썼다가 틀리면 바로바로 깨끗이 지우고 해야 돼. 막 볼펜 이렇게 하면 엉망진창 돼서 못해요.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자, 여기 현금은 재무상태표로 가야 되지. 자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야. 편의상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이렇게 하도록 할게. 여러분 갖다가 연필로 옮겨 적는 거야. 그 다음에 당좌예금 이렇게 해서 옮겨 적는 겁니다. 보통예금도 마찬가지로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옮겨 적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도 마찬가지로 자산이므로 오른쪽에 재무상태표에 차변으로 옮겨 적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도 마찬가지로 60만원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옮겨 적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의해야 돼. 소모품 여기 5만원인데 5만원 여기 갖다 달랑 적어? 아니잖아. 소모품이 차변에 5만원이 있는데 대변에 4만원 있으니까 서로 반대편에 있지. 자, 반대편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빼서 가는 겁니다. 빼서. 자, 5만원에서 4만원을 빼면 만원이 남지. 네, 여기에 만원만큼만 오게 되어지는 것이야. 되지? 같은 편에 있으면 더하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비품. 자, 비품은 6만원만큼이 일단 여기 오면 됩니다. 비품 6만원 맞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가야 되는데 외상매입금 이렇게 막 여러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50만원 갖다가 덜렁 여기다가 적어요. 잘 보고 재무상태표에 오른쪽에 갖다 적어야 되는 것이야. 부채니까 부채는 어디? 대변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50만원. 그 다음에 차입금도 마찬가지로 부채이니까 재무상태표에 오른쪽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교수님 빠뜨렸던 거. 여러분은 그런 빠뜨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그 다음에 부채까지 다 했으니까 자본금 이쪽으로 옮겨.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재무상태표까지 가래들 여기 자본금까지 다 왔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상품 매출이 이거 뭐야? 수익이잖아. 자, 수익이 여기로 갈까? 재무상태표인데. 자, 어디로 가야 되겠어? 여기 손익계산서의 대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의 대변으로 상품 매출이 여기 손익계산서의 대변으로 7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의 대변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급여입니다. 급여는 뭐야? 비용이지. 어디로 가야 돼? 손익계산서로 가야지.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비용이니까. 컨트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마찬가지로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차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좀 더 당겼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도 다 가야 돼. 여기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임차료 뭘까요? 당연히 비용이지. 그래서 여기 5,000원만큼을 손익계산서에, 여기 손익계산서에 여기 차변으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5,000원. 자, 미지급 임차료 요런 애들 줘야 돼. 임차료인데 임차료는 비용인데 이거 미지급한 임차료니까 뭐겠어?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 부채에서 정의하는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가 되겠지. 내가 미지급했어. 건물을 빌려 쓰고 임차하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부채니까 손익계산서로 가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가야 되는 것이야. 오른쪽에 재무상태표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무상태표. 자, 그 다음에 소모품 비용이지. 자, 비용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손익계산서에 왼쪽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4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비용이지. 3,000원만큼이 어느 쪽으로 와요? 손익계산서로 가야 돼. 손익계산서에 왼편으로 이렇게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품 감가상각 누계 요게 문제인데 전 시간 전에 그 한번 할 때도 알려줬듯이 이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냐면 이 비품 계정은 원래 비품은 6만원짜리인데 지금 많이 사용해서 그 가치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컴퓨터를 100만원에 샀는데 1년 사용하면 이건 뭐 50만원짜리도 아니고 30만원짜리도 안 될 수도 있어. 차량 운반고 같은 경우는 뭐 1000만원에 샀으나 1년 사용하면 한 7, 800만원 이런 식으로 값이 떨어지겠지. 그 부분을 이제 회계가 값 떨어진 만큼이 얼마냐 이렇게 정확히 측정해 오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때 그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1학기 수업 내용은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3,000원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던져줬어. 자, 그러면 이 비품은 6만원에서 3,000원만큼 그 값어치가 떨어져 있는 57,000원이다 라고 여기 비품에 가서 차감하는 형태로 비품 밑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재무상태표에서 보고하는 비품의 즉 자산의 차감성 평가 계정이에요. 차감성 평가 계정.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비품 밑으로 가서 비품의 가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한다라는 거야. 비용이 아니고. 비용은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감가상각비로 떨궜고 가서 이미. 자, 그래서 요 3,000원만큼이 어디로 가? 재무상태표에 대변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비품 밑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요거 주의해야 돼요. 요거. 자, 요거 주의하도록 하죠. 다음에 이자 비용 10,000원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자 비용 10,000원. 이건 비용이지.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 이자가 있어요. 자,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임차료 미지급했을 때 여기 부채로 같은 것처럼 똑같은 맥락이야. 이자 줘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빚이야.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보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합계를 내봐야 돼. 자, 손익계산서 합계를 쭉 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살짝 적어보는 거면 이따가 지울 수도 있으니까.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계를 내보는 거예요. 자, 이랬더니 이쪽은 83,000원, 여기 703,000원이어서 요 차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차액이 703,000 빼기 83,000 그래서 62만원이 나오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62만원을 한번 더 해놔볼까? 일단 62만원 시험 쓰지 말자. 여기다가
62만 원 차이가 난다. 요 밑에다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적어놔 보는 겁니다. 왜 지금 함부로 확 갖다 못 적어? 요쪽 차이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자, 일단 그래서 연필로 이렇게 밑에다가 써놓는 겁니다. 62만 원 차이가 나는구나. 62만 원이 오른쪽이 많구나. 자,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로 쭉 합계를 내서요. 여기다가 합계를 냅니다. 자, 여러분 전자계산기로 이렇게 전부 다 합계를 내보는 거야. 15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합계를 냅니다. 그러면 8188000 빼기 7568 000 그러면 62만 원 차이가 여기도 나네. 여기 62만 원 차이가 이쪽도 나. 자, 이 차이가 어떻게 나야 된다고? 손익계산서가 대변이 많으면 재무상태표는 차변이 많아야 되는 것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 차이 나는 금액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제 합계가 맞아 떨어지겠지. 자,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를 적어 넣으면 되는 것이야. 이제 드디어 62만 원. 그리고 얘를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줘. 자, 여기도 62만 원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역시 지우개로 살짝 적었던 거면은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 요 62만 원이 뭐냐라는 것이야. 총 수익에서 뭐야? 총 비용을 차감했더니 이만큼이 많았어요. 자, 그게 뭐야? 당기 순이익이 됐던 것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와 기초자본 총계를 뺀 금액을 해봤더니 그게 바로 당기 순이익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얘와 이 기초자본금과 이 당기순이익이 더해지면 다음에 뭐가 된다고 알려줬어? 다음 기에 기초자본이 562만 원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야. 지금은 기말자본은 이제 기말자본은 얼마냐 그러면 500만 원에다가 이 당기순이익을 더한 62만 원이 더해져서 된 것이야.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초자본 요거는 당기순이익만큼. 그게 바로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금. 뭐 이렇게 됐었던 부분이야.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는 총 수익으로부터 총 비용을 뺀 금액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라고 이렇게 적었으면 이제 드디어 이 부분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깔끔하게 완전히 이 표를 마감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다 정돈이 된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이 오늘 뭐를 해줬냐면 이 문제를 업로드를 하고요. 이 문제를 업로드를 하고 여러분한테 업로드를 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 부분을 강의 자료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앞서 전에 벌써 이미 다 뽑아서 수업에 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으로 이제 그 회계원리 수업을 이렇게 한 학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하고 얼굴도 못 본 상태에서 했어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는 꽤 많은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질문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에 관한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의가 상당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준비를 해서 대학에 들어와서 이렇게 누구도 그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초유의 사태를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아쉽겠지만 좀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해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요 푸른 문제 이제 이외에 총체적으로 어떻게 그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될지 좀 막연할 수 있어서 뭐 학교에 다니고 그랬으면 대부분 이제 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쭉 좀 짚어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애들을 공부해 왔는지를 교재를 이렇게 좀 한번 보면서 교재를 한번 보면서 총체적으로 이제 훑어주도록 할게요. 자, 뭐 훑어나 뭐나 회계학 공부는 원래 다 이런 그 공부를 할 때 그 요령이 연습 문제를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하면서 풀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회계에 어떤 개념이 있는지를 일장에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은 여기를 뭐 내용을 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넘겨보면서 이런 그 내용들을 공부했던 부분들 이렇게 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은 한 번씩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점적으로 단원 정리를 할 때는 교수님 단원 정리 그 연습 문제 풀었던 것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서 OX를 이제 해보는 것이야. OX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넣어보고 이런 것들도 교수님이 이 그대로는 아니지만 다른 변형형 형태로 이제 OX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떤 뜻이냐면 다음 중 회계연도는 그러면 다음 회계연도는 단기의 기초에서 단기의 기말까지로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서술이 있으면 오하라는 뜻이야. 혹여는 회계연도는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때까지로 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X겠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 교수님이 사지선다형으로는 이 A4 용지로 이제 교수님이 시험을 보거든. 교수님 시험은 그래. 다른 과목의 시험들은 학교에서 그 인쇄용지 그 넓은 거를 주는데요. 교수님이 그걸로 이제 그 택도 없고 그 여러 장을 또 인쇄를 해야 돼서 교수님이 단독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시험 문제는 여러분이 오기 하루 전날 인쇄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문제가 뭐 나가거나 유출될 염려가 없어요. 하루 전에 조교하고 나하고 둘이 알아서 딱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지도 넓고 그래서 그 강의실에서 시험 볼 텐데요. 네. 회계 과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학년들은 그 전에도 강당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하고 했었어요.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그거 아니어도 간격을 띄워야 돼서 이렇게 강당에서 여러분들 시험을 봅니다. 회계원리. 나머지 과목은 아마 강의실을 나누어서 한다라고 그런 식의 공고가 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회계원리는 여러분 반 전체를 한 번에 넣고 강당에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열심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이런 부분들 가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정돈을 해보면 역시 그 부분도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거에서 OX 이 개념을 지금 가서 따로 막 개념 공부를 해야지 이러면 어불성설이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안 되고요. 수업에서 열심히 들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 문제에 가서 연습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꼭 풀어보도록 하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뤄졌던 문제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쭉 다뤄보고요. 자, 연습 문제에 가서 이제 재무상태표 등식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뭐 이런 것들도 공부해 보세요. 이것들을 종합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산수 문제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문제들 반드시 해보세요. 17번 같은 문제 아시겠죠?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중간고사가 있었으면 이제 이런 문제도 나왔을 텐데 좀 거를 거야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그 전반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요런 문제 해보라는 뜻이야. 24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 반드시 해서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맞아서 백지를 내는 일이 없도록 이런 문제를 다 하고 뭐 백지 낼 일은 없겠다 그지? OX 문제도 있고 또 괄호넣기 문제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을 테니까 절대 백지를 그냥 딕 하고 내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막 온라인 강의하고 그랬었는데 백지 내면 교수님도 힘이 빠지고 여러분들도 그냥 학교도 못 와봤는데 백지 냈다가 막 F 맞고 이러면은 좀 짜증이 많이 나겠지?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약간 그 칸을 이렇게 채워보도록 하세요. 공부해서 그런 부분을 그런 정도만 해도 당연히 D, F 맞지 않습니다. 백지만 안 내면. 예. 자, 그래서 이제 거래와 계정 뭐 이제 이렇게 가면은 회계상의 거래가 뭔지 자 요런 것들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잘해둬야 됩니다.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자, 뭐 잘해두라고?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거래 종류 뭐 이런 것들 잘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가면 연습 문제에서 이제 또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 이런 것들 물어볼 거고, 그지? 회계상의 거래도 이거를 한꺼번에 답으로 문제만 이것만 너무 많으니까 뭐 회계상의 거래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봐, 이런 거 표시하라고 합니다. 이런 거. 어?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런 것들,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를 살피고 뭐 이런 것들, 거래요소의 결합관계 표시하는 것, 자,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를 살피고 그것의 거래 종류도 무슨 거래라고 쓰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알려준 애 문제, 그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다. 자, 그런 문제, 이런 거 가로놓기 문제 잔뜩 있네, 그지? 이런 거 그대로 낸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것들의 이제 변형 뭐 이런 것들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비슷하면 수수료 수익 계정은 발생을 대변에 기록한다가 정답일 때 수익이니까 다른 수익이 나올 수도 있잖아. 임대료는 이렇게 하면 수익이잖아. 그러면 대변이고. 혹은 이자 수익 계정은 발생을 대변. 이렇게 하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 꼭 수수료 수익이 똑같이 베껴서 가로놓기 낸다는 뜻 아니야. 예. 자, 그 다음에 거래소 결합관계 다음에 뭐를 하느냐 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에 대비해야 될 그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교수님이 다뤄준 여기서부터야 이제 4장에서 시작되는 분계와 전기 그리고 5장의 시산표 정산표 이 시리즈 문제야. 쭉 전개되는 거. 이건 하나하나 사안을 묻는다기보단 어떤 거냐면 어때? 분기하고 전기하고 그 다음에 수정전 합계잔액 시산표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정리분계를 하고 정산표를 만드는 이 정체적인 과정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분계하는 연습을 과제로 시킨 이유가 뭐겠어? 여러분들한테 그 과제를 충실히 함으로써 분계하고 전기만 제대로 잘할 수 있다면 늘 계속해서 교수님이 강의 중에도 얘기했지만 어때? 분계 전기가 정확히 돼 있으면 합계잔액 시산표하고 정산표는 별거 아니었잖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옮겨가는 그 장소 요거만 알면 되는데 분계 전기가 틀려버리면 그 뒤는 뭐 배보나 마나한 것이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이제 가로넣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네. 그런 것들을 하고 되고 총체적으로는 종합 문제로서 분계와 전기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 수정전 합계잔액 시산표 작성 그리고 결산 정리사항의 그 정리분계, 정리기 그리고 8위식 정산표 작성 이것이 이제 끝인 거야. 자, 8위식 정산표를 작성해 보니까 부기의 최종 목적인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표를 즉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거기 정산표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있잖아. 자, 그런 식으로 그 회계의 순환 과정을 총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됩니다. 그죠? 자, 6장은 이제 상품에 그 관한 회계 처리를 배웠었는데요. 자,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 가서 따로 엄청나게 공부를 하지 말고요. 6장 부분은 그 연습 문제 교수님하고 풀었던 부분이 있지. 6장의 연습 문제 단원 정리했었던 6장의 연습 문제 부분을
한번 그 부분만 이렇게 주의 깊게 연습 문제 풀었던 문제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어떤 문제를 풀었었나. 뭐 객관식 문제 있고 뭐 주관식 12번까지를 아마 교수님하고 풀었었지. 12번까지를 풀었었을 거라고. 쭉 이렇게 가보자. 6장에 이렇게. 장 6장 12번 풀었었던 거. 자, 거기까지 맞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6장이 안 나오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6장. 나왔네, 이제. 자, 여기까지 풀었었던 부분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험날 보게 될 텐데요. 충실히 잘 준비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실 때 전자계산기 요만한, 그리고 한 20cm 정도 되는 자, 그리고 연필 지우개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